프로토콜과 모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장에서는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 그 다음에 프로토콜 수입, 그 다음에 각종 표준과 레퍼런스 모델, 그 다음에 계층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레퍼런스 모델 또는 프로토콜 모델에서 데이터의 캡슐화,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액세스를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는 챕터입니다. 네. 클래스 액티비티에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 섹션이 룰에 대한 건데요. 비디오가 3.1.1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비디오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틀어드리진 않고 오후 시간에 시간 되실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토폴로지라 하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형상을 말한다라고 어저께 정의를 했었죠. 저희 인간은 어떤 그림으로서 또는 표로서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팅 디바이스라든지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들은 스스로가 네트워크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자기의 주소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건 이제 자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을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장치일 수도 있고 원격지에 있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러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비디오가 이 디바이스 이나 버블이라는 건데요. 하나의 어떤 방울 안에 갇혀있는 장치로서 나를 제외한 또는 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장치나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룰이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많은 부분을 수동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샌더와 리시버, 그 다음에 미디어가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림으로는 이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두 가지 그림이 사실 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사람이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대화를 하는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서로 다른 랩탑과 데스크탑이 실제 디지털 정보를 편지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소스, 즉 정보를 만드는 어떤 객체가 있고 그 정보를 수신하는 객체, 즉 데스티네이션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소스와 메시지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 둘 사이에 무엇인가는 사람 간의 대화는 보이스, 음성 신호가 되겠고 랩탑하고 데스크탑 간에는 디지털 시그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 트랜스미션 미디엄이라고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이스라든지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지털 시그널 자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매체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의 음성 같은 거는 공기를 따라서 음파가 전달이 되니까 중간에 우리 인간은 이 기술적인 사항을 모르는 인간은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중간에 매체가 있느냐 그 매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에어 미디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매체로 해서 전송을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이 디지털 정보를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매체들이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구리 카퍼라든지 와이어리스 미디어라든지 옵티컬 파이브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매체가 있는 거죠. 그 매체에 신호를 실기 위한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이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그널을 얹기 위한 또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인코딩이다, 시그널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 3장에서 앞부분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칙에 대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개념으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검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첫 번째 거는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규칙이 없는 알파벳, 우리 영문자를 그냥 나열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인지 모른다.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룰은 컴퓨팅 디바이스가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통신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규칙의 집합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으로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죠. 인코딩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를 만드는 형식과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메시지의 크기,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주고받느냐. 여기 타이밍에는 이제 속도도 포함이 됩니다.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되겠죠.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이 각각의 프로토콜 리퀘어먼트, 각각의 아이템, 항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인코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들어진 디지털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을 어떠한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매체가 실어 나를 수 있는 형태로 시그널링을 할까. 이런 내용이 이제 인코딩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포매팅의 인캡슐레이션,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까. 좌측에는 어떤 샌더 이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샌더가 제인이라는 수신인한테 편지를 보내는, 편지 봉투가 있고 편지 안에는 편지지가 있어서 처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본문을 쓰고 제일 마지막, 보내는 사람이 존이군요. 존,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거를 편지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지게 되겠고, 수신인과 송신인의 주소가 정확하게, 그것도 수신자와 송신자의 주소를 쓰는 위치가 우리는 우체국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우측 하단 부분에 수신인 주소를, 좌측 상단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측에는 IP 버전 6 패킷 포맷, 헤더 포맷을 샘플로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뒤쪽 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어떤 파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파트는, 사실 파트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일반 용어를 썼는데, 패킷 포맷에서는 파트라는 말을 안 쓰고 필드라는 말을 씁니다.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 유닛을 부르는 말이 우리가 패킷 또는 더 정확하게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해가지고 PDU라는 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PDU 내에 각각 파트별로 의미를 가지는 정보들의 어떤 부분 집합을 우리는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면 이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IP 버전 6 패킷 헤더의 첫 번째 필드는 무엇입니까? 그럼 물어보면 버전 필드입니다. 두 번째 필드는 트래픽 클래스, 세 번째 필드는 플로우 컨트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필드가 유효한 정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만 이 프로토콜 규칙에 맞게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메시지 포매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면 물론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조율성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 사이즈를 조정하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 예를 드는 걸로 기차를 예를 드는데, 기차에 보통 평균적으로 세계 어느 도시든 시간대에 따라서, 물론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거를 다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 기차의 그 양,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량짜리 기차를 만드느냐를 정하지 않습니까? 수천 량이 연결된 기차를 만들지 않지요.
그런 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운송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경우에도 그 지하철이 대부분 이제 사람이 많이 타는 시간에 뭐 10량짜리, 그 다음에 많이 타지 않는 시간에는 뭐 6량, 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시골이나 뭐 지방이나 더 가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한 량, 1량, 한 칸짜리 또는 2량짜리 기차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이와 같이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보내게 되어 있고 사이즈 리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왔길래 다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정의를 해드리자면 그 메시지 정해진 크기의 처음에 사용자가 만들어낸 전달할 정보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 메시지를 잘랐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용어가 바로 패킷이라는 거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프레임이라고 the size of the pieces 해가지고 뭐 프레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그먼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는 메시지 크기 또는 PDU 이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뒤쪽 슬라이드에서 제가 레이어 소개가 나올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 타이밍이죠. 타이밍,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누가 언제 데이터를 보내고 언제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단하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흐름 제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보내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데이터가 꼭 들어와야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리스판스 타임아웃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체에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하는 이제 액세스 모드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매체에 먼저 접속을 해야만 전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세스 모드도 이 메시지 타이밍에 포함되는 요소 기술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딜리버리 옵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대1 통신을 할 때 뭐 이런 정도는 다 아시죠.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1대 다인 경우에는 역시 멀티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트, 이와 같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이 각각의 딜리버리 옵션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소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IP 버전 6로 가면은 애니캐스트 어드레스, 이런 이제 주소들이 새로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도식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한 이제 소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어서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네트워크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의 보안 측면, 라우팅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어떤 임의의 출발지에서 임의의 목적지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서비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호스트나 서버가 필요하는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가 필요한 서비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것들인데, 한두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프로토콜이 있어서 이들은 각각 기능별로, 유형별로,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인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을 좀 더 포멀하게 프로토콜 펑션을 정의를 해놨죠. 어드레싱, 주소 체계에 대한 거를, 샌더가 누구고 리시버가 누구고, 뭐 혹시라도 중간에 거쳐가야 할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를 정의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신뢰성, 흐름 제어, 시퀀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순서화라고 얘기할까요? 잘려진 데이터를 아까 한꺼번에 큰 크기의 데이터를 보낼 수 없고 잘라서 보낸다고 했는데, 잘려진 데이터에다가 다 일련 번호를 붙여놔야만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 이들을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재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퀀싱에 대한, 시퀀싱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에서 이 시퀀싱을 중요시하는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류 검출에 대한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도 함께 프로토콜 펑션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인터랙션에 대한 건데요. 이 프로토콜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운용이 된다기보다는 함께 협동 또는 코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HTTP 다들 아시다시피 웹 트래픽을 얘기를 하는데 웹 트래픽이 하나 만들어져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갔다가 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그 리스판스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HTTP라는 프로토콜 외에도 그 아래쪽에 TCP나 IP나 이더넷 더 밑으로 내려가면 피지컬 레이어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런 것들이 모두 연합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줘야 성공적인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다음 섹션에 있는 프로토콜 스위트가 되겠습니다. 스위트라는 말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프로토콜이 아닌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함께 동작을 해서 완성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 group of interrelated protocols라고 저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왜 필요한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가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의 우측 그림에서는 몇몇 프로토콜 스위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노벨, 레드웨어나 애플톡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80년대부터 요즘은 이런 프로토콜 잘 안 쓰고요. 지금 저희가 이 커리큘럼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왼쪽에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TCP/IP 프로토콜 분입니다. TCP/IP 프로토콜 스위트가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쪽에 프로토콜을 몇 가지 적어놨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액세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층 개념을 아직 소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저기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있던 이 슬라이드에 대한, 요 슬라이드, TCP/IP 프로토콜 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프로토콜을 적어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HTTP, 그 다음에 TCP, IP에 대한 풀 네임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TCP/IP 프로토콜 군에 대한 다양한, 방금 전에는 HTTP만 봤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네이밍 시스템에 대한 DNS, 그 다음에 호스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DHCP 프로토콜이나 IMAP, SLAAC, 그 다음에 이메일에 대한 게 이제 IMAP이나 POP3, SMTP, 파일 트랜스퍼에 대한 그래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서비스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바로 아래쪽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메시지를 TCP 또는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으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인터넷 레이어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과거에 I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IP 버전 4라고 하는 되어 있는지 그거를 지칭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IPv6를 이용을 많이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IPv6까지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NAT, ICMP 프로토콜이라든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3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하는 프로토콜과 실제 전송하는 프로토콜. 이렇게 TCP/IP 프로토콜, 물론 이것도 TCP/IP 프로토콜 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인 CCNA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 Introduction to Network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몇몇 프로토콜들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캡슐화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 유닛을 부르는 말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하고, PDU의 이름은 광의의 의미로는 패킷으로 표시를 할 수, 말을 할 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협의의 의미로는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 유닛을 부르는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의한 슬라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해서 파란색 바탕으로, 바탕에 이제 데이터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전송할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이게 바로 사용자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메시지. 그리고 이 사용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유저 데이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용자 데이터의 앞에다가 TCP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는 T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전송한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또는 이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앞에다가 TCP 헤더라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TCP 헤더는 뒤쪽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사용자 데이터를 그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자 데이터는 물론 크기가 아주 어떤 한 번에 실어 나를 TCP라는 전송 프로토콜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크기보다 크지 않다면 한 번에 캡슐화를 하고 TCP 헤더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크기가 TCP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는 거를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이 세그멘티드 된 유저스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 앞에 TCP 헤더를 붙인 것이 바로 TCP에서 다루는 PDU고 그 PDU를 부르는 말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TCP 세그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같은 데서 TCP 계층에서 정확하게는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TCP라는 프로토콜이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예, 전송 계층에서 다루는 PDU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세그먼트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계층계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트랜스포트 계층이라는 게 여기 계층에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셨는데 그래서 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해서 그 앞에 TCP 헤더를 붙이면 TCP 세그먼트, UDP 헤더를 붙이면 UDP 세그먼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잠깐 이제 퀴즈라고 얘기한 게 전송 계층에서 다루는 PDU의 공식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땐 세그먼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두세 번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일한 개념으로 이 전송 계층에서 만들어진 TCP 세그먼트는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인터넷 계층이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 계층은 IP 프로토콜, IP 버전 4가 됐든 IP 버전 6가 됐든 인터넷 계층이 있어요. 그 인터넷 계층에서 IP 헤더를 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TCP 세그먼트에 IP 헤더가 붙여진 PDU의 이름은 바로 이 지금 그림에 보듯이 IP 패킷 또는 IP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킷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광의의 의미로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 유닛을 부르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TCP 세그먼트도 TCP 패킷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패킷이 광의의 의미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는 TCP는 세그먼트, IP는 데이터그램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 IP 패킷, IP 데이터그램이 또 다시 한 번 더 아래 계층으로, 아래 계층이 뭐였냐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에 가면은
물론 더 정확하게는 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가 어떠한 운반 프로토콜, 딜리버리, 정확하게는 레이어 2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거든요. 이더넷이라는 것도 있고, 무선으로 보낸다면 와이어리스가 될 수도 있고, 이 제2계층의 전송 프로토콜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예에서는 흔히 오늘날 우리가 유선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이더넷이라고 하는 전송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더넷 헤더를 IP 데이터그램 앞에다 붙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더넷 프레임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프레임은 그 다음에 계층 개념으로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아래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가 2계층 전송 프로토콜과 실제 피지컬 미디어, 물리 매체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미디어, 그것이 유선이냐 무선이냐, 유선이면 카퍼냐, 카퍼면 또 UTP냐, STP냐, 코엑스알 케이블이냐 또는 옵티컬 파이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송하는 인코딩 방법과 시그널링 방법이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더 이상 하위 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리 계층의 디펜던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TCP/IP 프로토콜 군이 특징 또는 유형 왜 이렇게 오늘날 대세인 프로토콜이 되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 아래 계층에 있는 물리 계층에 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위 계층의 하위 계층의 물리 계층 기술로서 어떠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 TCP/IP 프로토콜 스위치에 대한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프로토콜 인디펜던트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스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저스 데이터 위에서부터 사용자의 메시지가 세그멘테이션 돼가지고 TCP 또는 UDP 세그먼트가 되고 그것이 다시 IP 데이터그램이 되고 그것이 다시 프레임화되는 이 계층별로 캡슐화가 되고 캡슐화된 데이터,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 유닛을 부르는 말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수신장치에서는 이 과정이 역으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캡슐화 또는 de-encaps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4 섹션이 되겠네요. 이 섹션에서는 지금 우리 앞쪽에서 프로토콜이라든지 프로토콜 스위치, 프로토콜들이 필요로 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드는 표준화 기구에 대한 소개예요. 특별히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표준화 기구의 어떤 이름만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준화 기구의 이름을 혹시라도 처음 보신다면 이거는 웹에서 좀 이렇게 검색해서 이것이 어떠한 기구인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의 표준화 기구, 물론 인터넷과 관련된 거지만 여기서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IATF라든지 IRTF, 인터넷 소사이어티에 관련된 IAB라든지 아스펙트 보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리고 이 인터넷과 관련된 이 보드들이나 소사이어티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조금 더 물리계층 쪽의 스페시피케이션으로 IEEE 쪽 표준이라든지 EIA, TIA 표준들에 대한 더불어서 ITUT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 표준들을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랩 페이지, 우리 코र्스 컨텐츠의 3.4.4 페이지에 가면
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학생들한테는 강의를 하시면서 과제로 숙제를 내주신다거나 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해당 표준화기구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 표준화기구 정도는 공부를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 섹션은 레퍼런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얼핏 우리가 제가 세그멘테이션 PDU 소개하면서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액세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에 있는 그 TCP/IP 프로토콜 스위치에 대한 거는 이미 소개가 됐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TCP/IP 프로토콜 스위치의 실제 프로토콜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사실 이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아주 오래된 또 교과목이라고 할까요? 기술 분야라고 할까요? 이쪽을 강의하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OSI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전공이 이런 쪽 분야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OSI 모델에 대해서 처음 보셨거나 옛날에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번 강사 교육을 계기로 또 학생들 대상의 교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를 많이 보면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부터 피지컬 계층까지 총 7계층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상위 7계층 제일 왼쪽에 있는 OSI 모델을 이제 7계층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7계층 모델의 상위 3계층이 TCP/IP 프로토콜 스위치 또는 TCP/IP 프로토콜 모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통합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하위 7계층 모델의 하위 2개의 계층이 묶여져서 TCP/IP 프로토콜 모델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됐다라는 점.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계층별로 왜 이러한 계층 모델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엔지니어링이 용이하고 또 달리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표준화된 어떤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층별로 표준화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특정 하나의 계층의 어떤 변화나 문제가 다른 계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계층별로 독립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이 레이어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계층별로 그 계층의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피지컬 레이어는 말 그대로 전송 피지컬 미디어에 대한 겁니다. 미디어, 물리 매체에 대한 특성들을 정의하는 그런 것이고요. 데이터 링크는 2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은 아까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즉 2계층에서 다루는 고정된 크기의 데이터 유닛을 부르는 말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거를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인캡슐레이팅이라는 것도 하고 더 중요한 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보낼 때 이 한 장치와 다른 장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떤 중간 노드를 거쳐가는 장치가 아니라 직접 연결된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노드, 그러니까 장치를 NOD라고 해서 노드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 노드에서 이웃 노드로이죠. 노드 to neighboring node delivery. 한 장치에서 이웃하는 장치로 프레임을 오류 없이 전송하는 일을 담당을 하는 계층이 바로 이 계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계층 프레임의 헤더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헤더와 트레일러들. 헤더는 이제 앞에 붙는 거고 트레일러는 데이터 제 뒤에 붙는 건데요. 그렇게 꼭 필요한 정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3계층의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번에는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여기서 한 장치와 다른 장치로는 반드시 이웃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입니다. 이 계층은 뭐라고 했냐면 node to neighboring node delivery라고 했잖아요. 3계층은 source, 정보의 출발지에서 정보의 목적지까지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 of a packet. 예, 3계층에서 다루는 PDU 이름이 packet 또는 IP 데이터그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 of a packet through the internet. 즉 얼기적히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인터넷, 여러 개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전달한다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은 2계층과는 달리 2계층은 직접 연결된 장치끼리니까 통신이 비교적 수월했다면 3계층은 거대한 네트워크, 여러 개의 중간 노드를 거쳐가야 해요. 그래서 3계층에 들어가는 개념이 뭐겠어요? 라우팅.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갈까? 내비게이션을 해보면 내비게이션의 서칭 옵션에 따라서 이 A라는 길을 추천할 수도 있고 B라는 길을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를 하는데 라우팅이라는 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보내느냐가 다 틀려지죠. 그래서 아까 얼핏 보셨지만 네트워크 계층 또는 인터넷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아까 이전 슬라이드 그림에 있었어요. 그래서 3계층이 하는 일은 그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4계층은 전송 계층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역할을 정의를 하면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는 네트워크 계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3계층에서는 하나의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4계층에서는 이 패킷이 원래 상위계층,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잘려져서 내려온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계층은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 of the entire message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의 패킷이 아니라 원래 큰 메시지가 잘려져서 왔는데 그 잘려진 메시지를 원래의 순서대로 목적지에서 다 재조립해서 오리지널 유저스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잘려진 데이터의 시퀀싱이라는 것, 순서를 맞춰야 되고 목적지에서 그 순서 번호를 가지고 원래 순서대로 데이터를 조립하는 일도 해야 되겠고, 오류가 원래 하나의 메시지가 잘려져서 전송이 돼서 다시 조립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테그리티는 문제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래서 4계층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CP 프로토콜 헤더를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2계층이나 3계층의 헤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필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5계층은 세션 계층인데 다른 계층이 아까도 이제 5, 6, 7계층은 요즘에는 TCP/IP 프로토콜 스위치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통합이 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션하고 프레젠테이션은 정의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세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두 통신하는 장치 간의 채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세션을 처음에 확립을 하고 establish라고 하죠. 세션 establish, 그 다음에 establish 된 세션을 데이터가 오고 가는 동안 계속 매니지먼트 하는 것, 잘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통신이 끝나면은 이거를 잘 클로징 하는 것, graceful close, graceful disconnect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는데 핸드폰 통화를 하는데 용건이 다 끝나면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료 버튼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켜져 있는 거잖아요. 네. 켜져 있다는 건 뭐냐면 채널이 살아있다는 내용이고 핸드폰 우리 이제 이동망을 전화망을 얘기한다면 계속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물론 커넥션을 만드는 프로토콜이 있고 만들지 않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션, 장치 간의 세션이랑 채널, 커넥션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표현에 대한 겁니다. 데이터 표현은 더 깊게는 데이터를 단순히 어떤 코드로 표시를 하느냐에 대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것과 뭐 데이터를 필요하면 압축, 컴프레션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 민감한 메시지라면 데이터 인크립션, 암호화하는 거죠. 이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데이터 표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계층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외에는 말 그대로 피어-투피어 또는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OSI 7계층 모델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계층에서 사용하는 PDU 이름과 각 원래 이 OSI ISO의 OSI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TCP/IP 레퍼런스 모델을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이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거하고 TCP/IP 모델이라는 거하고 차이는 이 레퍼런스 모델은 많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레퍼런스, 참조 모델입니다. 어떠한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토콜 스위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조를 할 뿐, 여기서 정의한 그대로 동일하게 어떤 기기가 만들어지거나 디바이스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실적인 모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TCP/IP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것보다는 TCP/IP 프로토콜 모델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이 각각 TCP/IP는 4레이어드 모델이죠. 그러니까 4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이 계층의 정의는 크게 앞쪽에서 OSI 7계층에 대한 걸 제가 다 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킷 트레이서 3.5.5가 있어서 실제로 TCP/IP하고 OSI 모델을 확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잠깐 패킷 트레이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토폴로지를 미리 하나 좀 만들어 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라우터가 하나가 있고요. 이 라우터를 관리하는 랩탑이 있고,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웹엑스 팀즈로 질문 한번 하셨는데, 여기 랩탑 같은 데 들어가서, 터미널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콘솔 케이블을 장치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장치에 연결을 하셔야 이것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팔로우를 못했는데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결 안 됐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서버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PC1이라는 데에서 이 서버가 서버에 HTTP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이 패킷 트레이서는 동작 모드가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킹 스페이스는 로지컬 모드가 있고 피지컬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모드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모드가 있고 우측 하단입니다. 화면 우측 하단.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모드는 내가 시간을 정지시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드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뭐 ICMP라든지 HTTP라든지 딱 2개만 체크를 해놨어요. HTTP 트래픽만 보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PC1을 열고 웹브라우저를 열고 여기다가 www.ccna.com 이라고 하나를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 지금 PC1에서 스위치로 데이터가 갔다가 서버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와서 통신은 끝났죠. 여기 체크 표시가 깜박깜박이는 거에 통신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이 PC의 웹브라우저 화면에 뭐 웰컴 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서버에서 뿌려준 홈페이지의 타이틀 페이지의 정보가 보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이 중간에 주고받은 이 HTTP라는 트래픽이 PC1에서 만들어져서 스위치로 갔다가 스위치1에서 또 서버로 갔다가 서버에서 스위치로 또는 스위치에서 다시 PC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각각의 이 트래픽을 보고자 함입니다. 일단 먼저 PC1에서 스위치1으로 가는 트래픽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OSI 모델 기준으로는 좌측에 in layer, out layer 해가지고 이거 지금은 안에 있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계층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인바운드 PDU 디테일이라는 게 있고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입니다. 이거는 인바운드는 장치 기준으로 들어오는 쪽의 PDU고 아웃바운드는 장치 기준으로 이 들어온 패킷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인바운드를 보시면 이 위에서부터 저희가 아까 강의 자료에서는 이더넷 뭐 이런 레이어가 하위 계층이 밑에 있고 상위 계층이 위에 있었는데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하위 계층이 위에 이렇게 나오고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그 다음에 상위 계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더넷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시고요. 보이실 거고 이게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제가 노테이션 포인터가 있으면 포인터가 지금 못 찾겠네. 포인터 이건가? 요 포인터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하는 부분이 데이터 베어레블 랭스. 이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IP 데이터그램입니다. 아까 캡슐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IP 데이터그램. 이 데이터를 이더넷 헤더하고 트레일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P 데이터그램, 이 데이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IP라고 보이고 실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데이터가 있죠. 이게 TCP 세그먼트 데이터고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게 IP 프로토콜의 헤더입니다. 헤더를 붙여서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또 캡슐화한 거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TCP에서는 TCP 헤더가 있고 이 아래 보시면 이 데이터라고 보이죠. 이것이 상위 계층의 HTTP 트래픽이고 TCP 헤더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HTTP는 7계층 프로토콜로 여기 보시면 host www.tcna.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찾아가고자 하는 HTTP 리퀘스트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TCP/IP 프로토콜 스위트하고 OSI 모델을 기반으로 패킷 트레이서에서 각각의 웹 트래픽이라든지 레이어를 확인하는 이 패킷 트레이서가 3.5.5에 있는 걸로 제가 간단하게는 제가 만든 샘플 토폴로지로 보여드린 겁니다.